나는 우디라고 해요. 우디 본명은 김우신이고요. 우디는 별명이고 자꾸 물어보길래 네, 미리 말하자면 이유는 없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어깨가 너무 엄청 좁았었어. 그래서 지금의 내 아내가 토이스토리 우디를 닮았다고 우디라고 했고 근데 왜 그걸 써요 하면 과외를 시작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데 우신쌤의 영화 입시 이루기에는 또 삶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별명으로 돌려막기 했다. 이름을 건 건 아니고 별명을 걸었다. 네, 여튼 반갑고요. 올해는 이제 OT 조금 하고 오늘 여튼 똑같이 수업을 나갈 건데 OT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이 들었다. 영화를 가르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를 늘 과외 때부터 이제 늘 꿈꿔왔는데 되더라. 그리고 된다는 확신과 어느 정도 표본을 많이 얻어서 이제는 은연중에 넣지 않아도 그걸 이제 우리의 전략으로 같이 확인하고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덜하고 그럼 영화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놓고 가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그립니다.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외웠죠? 외웠어요? 우리 학원에. 그쵸, 그쵸. 아무리 나이가 더 있더라도 외웠어. 그쵸.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려고 왔잖아요. 여튼 다들 뭐 때문에 왔냐라고 하면 합격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외면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이거를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합격을 바라보면 도대체 합격이 그냥 대학 들어가는 거 말고는 뜻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럼 대학은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동의어가 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누가 합격하냐 이거지.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합격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격할까? 우리 경험자. 누가 합격해요? 스타일이 있는 사람. 벌써 말하는 게 좀 달라. 또 입시미술을 했군요. 좋아하는 그림을 그치 그려낼 수 있는 사람. 혹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미대는 거의 화가인 사람이 사실 가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대학교가 원하는 화가 이런 느낌일 거고 음대는 누가 가죠? 거의 가수인 사람이 가잖아요. 연기과는 이미 거의 연기자인 사람이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개념은 아니냐면 실력이 없는데 가서 배우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화가여도 되고 이미 가수여도 되고 이미 연기자여도 되는데 아직 대중의 선택을 받지 않았고 혹은 그 받기 전까지 무언가를 좀 더 학교의 스타일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그 정도가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술대학이니까. 그러면 영화과 입시에서는 누가 합격할까? 거의 감독인 사람이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그냥 대학을 바라보게 되면 이상해진다는 거지. 온갖 루머와 그렇죠. 온갖 하나하나의 사례들만 보게 되더라. 창작 공방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합격했대 이러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들은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인데 사실은 그냥 교수님이 보기에 얘는 이미 감독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거의 감독이고 당장 데려다도 영화 찍을 수 있겠구나. 다만 찍어볼 기회는 없었을지라도 다만 스타가 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을지라도 기회만 있으면 되겠구나 싶은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이 눈에 들고 뽑히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러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식. 맞아요. 왜 영화과는 지식이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찍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미대는 그려봐 하면 그려볼 수 있거든. 연기과는 연기해봐 하면 연기할 수 있거든. 근데 영화과는 찍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영화는 그래. 원래 영화는 영화과를 가더라도 어떤 영화를 찍을 수 있는지를 찍어서 증명하지 않아요. 일단 시나리오를 써놓은 상태에서 피칭이란 걸 하고 그 피칭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찍을 수 있는지 증명하고 찍는 거야. 그래서 그 증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원래.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아는가. 피칭에서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먹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아는 것들이 감독의 실력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건 실력일 텐데 영화에서의 그 실력의 정의가 무엇이냐? 안다라는 거죠. 안다. 그치? 실력은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누벨바그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네. 뭔데? 해서 감독 3명 얘기해봐. 하면 평가가 가능하잖아. 실제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영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에요. 그냥 알면 영역. 이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을 나눠서 조금 생각해보자면 영화 감독이 알아야 될 것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뭘 알아야 되지? 영화 감독이라면? 그래. 그래. 용어. 그쵸. 정확하겐 초급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어떤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화가 뭔지에 대해서 그쵸. 자, 봐봐. 들어보면 어때? 뭘 알아야 될지조차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잖아. 그렇다는 건 우리는 감독이 될 자질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는 걸까? 없다라는 걸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행인 건 뭐야? 모두가 없어요.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게 다행인 거야.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화가 감독의 자질이라고 한다면 절망해야죠. 왜? 누군가는 있을 테고 누군가는 없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자질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가지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연출에 관한 혹은 연출의 이론에 관한. 연출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실제로 찍어봐야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연출론에 관한 건 알아야 돼요. 연출, 촬영, 편집, 음향, 미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샷의 종류라든지 빛의 3요소라든지 노출을 맞출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운드의 종류라든지 사운드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래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거기다 서사를 덧붙여서 영화라고 하는 어떤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당연하게도 우리 목요일에 연출론 하나 듣고 뭐 들어요? 작법론 듣습니다. 작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혹은 글을 잘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초급이잖아요. 근데 뭐는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게 이야기가 되는지 이론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엇이 이야기인지, 무엇이 좋은 이야기인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한 이야기인지 이론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거 모르는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능력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겠지만 이론도 모르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 캐릭터를 구성하는 이론이라든지 플롯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면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안에서 장르적인 특징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는 사람이 더 감독에 가까운 거겠어? 모르는 사람이 감독에 더 가까운 거겠어? 너무 쉽잖아요. 그치? 아는 사람이 그래도 더 감독에 가까운 것일 테니까 그냥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도에서 안다는 건 용어를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해하고 뭐고 자시고가 없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정시 때 오면 앉혀놓고 용어집 주고 외워. 시험 봐. 못 보면 집에 못 가. 라고 하면 용어 다 외워요. 말은 다 맞게 해.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을 못할 뿐 막 나오긴 한다고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 이거는 왠지 이따 좀 고민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뭘 알아야 될까? 바로 영화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화사를 왜 알아야 되지?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시작한 걸 왜 알아야 되지? 우리 역사를 왜 배우나요? 지금을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걸? 여기 그쵸? 우리 상담할 때 처음에 다들 혹시 영화 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 다들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거의 한 90% 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의 어떤 내용은 다 다르지만 대충 맥락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요 운명이 나를 이끌었는데요 여기로. 그 운명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부터 왠지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오래전부터 영화를 좋아했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의 선택의 이유로 잡아온다니까 다들.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지금부터 하려고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들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온 어떤 맥락을 찾아서 지금의 의미를 덧붙인단 말이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이 나오는 건 의미라고 할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언가 영화를 하려고 해. 무언가 영화를 만들려고 해.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영화적으로. 나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겠지. 당연히 어떤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남이 봤을 때는. 우리 이제부터 예술할 거잖아. 그럼 남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이 남에게도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게는, 지금의 시간에게는 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영화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건 좁은 의미에서 영화사가 아니야. 그냥 영화사는 영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역사적으로 찾아오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사는. 근데 어떤 장르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감독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작가주의로 넘어와서는 어떤 작가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반드시 그 작가의 생애부터 알아보잖아. 왜 그런 거야? 그 작품의 의미가 그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뭔가를 딱 하려고 했을 때 그게 과거에 안 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 안에서 순수하게 떠오른 건데 의미 있어, 없어? 없다니까. 정말 과거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근데 그걸 하려고 해. 될까 안 될까? 의미가 없다니까. 가치가 없어요. 왜? 뭐 하러 하냐고. 이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려줄게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미의 흐름을 연결짓기 위해서는 그 흐름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 영화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감독에 가까워, 많이 모르는 사람이 감독에 가까워 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 감독에 가깝기도 하고요. 여튼 요거 3개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그냥 암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를 하든 암기하고서 이해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튼 머릿속에다가 넣어야 될 거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넣는 방법도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기본이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반인 수준에서는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절대 몰라. 이거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는. 그게 뭐가 있을까? 혹시 아나? 장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장르라는 건 뭘까? 이 연출, 작품, 영화사 이거는요, 모든 영화에 다 통용되는 지식이야. 적용돼요. 모든 영화에. 음식도 사실 그냥 이런 이론들이 있어. 다시 말하면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맞구나 하고 검증되어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또 간할 때 뭐부터 해야 돼? 단맛부터 간을 해야 돼? 짠맛부터 간해야 돼? 알아요 혹시? 요리에 관심 좀 있나? 어디서 들어보기로는 단맛부터 하는 이유가 있대. 백종원 선생님이 볶다가 설탕 넣고 다시 한번 볶잖아. 간장하고. 설탕의 입자가 커서. 입자가 작은 걸로 코팅되면 어떻게 돼? 못 들어가잖아요. 큰 게. 큰 거부터 넣고 소금 입자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침투시킬 수 있어서 단맛 먼저 하고 짠맛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요리에서는 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지만 뭐 그런 게 기본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모든 요리는 간이 맞아야 돼. 모든 요리는 재료가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요리는 다 그래야 돼. 당연한 지점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절밥의 느낌을 내려면 싱거운 특징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전라도, 남도의 음식을 내려면 맞는 선에서 좀 짠 느낌이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모든 음식은 향이 중요해. 근데 절밥은 그 향이 좀 더 강조되어 있어. 간보다. 남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짠맛이 더 치고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달라요. 모든 적용되는 그 모든 요소마다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면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다고. 모든 영화에 샷 사이즈 안 들어가는 영화가 있니? 아니 빛이 사용 안 되는 영화가 있어? 없어요. 기본적인 메커니즘, 노출이라든지 셔터 스피드가 적용 안 된 이미지가 있을까? 없어요. 빛이 없이 찍힐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까?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데?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카메라 레벨이 적용 안 되고 찍힐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왜냐면 저 바닥부터 저 끝까지 레벨에 이름이 다 있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만 핸드헬드가 적용 안 된 이미지도 있겠죠. 여튼 무빙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것이 네오리얼리즘에서는 현실적인 느낌으로 쓰일 수 있고, 헐리우드에서는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현장감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떤 카테고리마다 그 느낌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서 맛을 다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이해하는 거야. 끝이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하면 이것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냥 간은 맞아야 된다는데 뭘 더 고민하냐고. 왜 간이 맞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샷 사이즈가 크면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인물의 표정은 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로드무비로 가면 풍경을 비추면서 쉬어가는 느낌을 낼 수 있기도 한 거고, 동양적인 느낌 안에서는 공간에 대한 정서를 강조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르게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나요? 자, 여튼 우리가 장르로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걸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야? 바로 작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가능해요. 왜 장르를 알아야만 가능할까? 작가가 뭔데? 요즘 시대의 작가의 의미가 뭘까? 옛날엔 글을 쓰는 사람이었겠죠? 요즘 시대는 변화? 그렇죠. 나만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방식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물어볼게요. 새로움이 뭔가요? 지금까지 없던 거, 또 남들이 안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하지만 그 새로움의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다르다고. 작가주의에서의 새로움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전에 했던 것을 안 해야 돼. 정확하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을 비트는.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이전에 했던 것에 찍혀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움이라고 보지 않아. 왜 그럴까?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르를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최근에 생겼다고 인식하는 장르 먹방. 음식에 관심이 많은가 봐 내가. 근데 먹방이라고 하는 장르가 내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진짜로 한 20살 때까지도 없었어. 내가 지금 30 몇 살인데 근데 없었다고요. 최초의 먹방 유튜버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전문적인 것 같은데. 왜 떴는지 알아요? 많이 먹어서 떴었다고. 1세대 먹방 유튜버가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2세대 먹방 유튜버를 할 거예요. 나도 찌양이 될 거고 햄찌도 될 거고 뭐 입 짧은 햄윤 되고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많이 먹을 거야, 많이 안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잖아요. 이게 전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 대중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르에는 전형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잘 지켜야 될까? 아니면 다 잘 지켜야 될까? 어떻게? 다 지켜야 될까? 몇몇 개, 하나, 다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라도 놓치면 날아가요. 이해돼? 그 다음부터 생긴 먹방의 전형들을 살펴보면 카메라가 앞에서 광각으로 찍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음식이 많아 보이고 커 보일 테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계속 따뜻한 상태로 먹어야 돼? 적정 온도인 상태로 먹어야 돼? 아니면 식어가는 과정으로 먹으면 돼? 적정 온도로 계속 끓이면서 조리하면서 먹어야 되잖아. 끝까지 맛있게 먹어야 돼? 아니면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라도 먹으면 돼? 끝까지 맛있게 먹어야 되죠. 그치? 사운드는 어때야 돼? 잘 들어가야 돼? 아니면 잘 안 들어가도 돼? 그쵸? 민감한 사운드 잘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AS. 그치?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책상 위에 있으면 돼? 아니면 아래로 버려야 돼? 아래로 버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먹방 유튜버를 할 거라면 이 모든 걸 다 지킬 거야? 하나라도 안 지킬 거야? 다 지킬 거잖아요. 왜? 하나라도 안 지키면 댓글창 난리가 난단 말이야. 제발 저 위에 있는 봉지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치? 제발 라면 뿌는 것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 못 보겠다. 이해돼? 무슨 말이지? 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게 전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알아. 대중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사실 전형들은. 왜? 대중이 선택한 거니까요. 대중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공부하든 안 하든 느끼는 건 다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먹방계의 누벨바그의 창시자 먹방계의 작가가 나타나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많이 안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구였을까? 누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을까? 정답. 칭찬맨이 그랬어요. 칭찬맨이.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갖다 놓지도 않아. 그리고 뭐 먹어? 이렇게 해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 거야. 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느껴요. 왜 안 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게 먹히면 역시 예술가는 다르다. 역시 저 사람은 다르다. 라고 그때에서야 뭘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작가의 생각을 궁금하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남들이 안 했던 걸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 예를 들면 이 칠판 지우개를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칠판 지우개를 먹을 거야 하고 이걸 먹으면 저 새끼 개관종이네 이렇게 이해돼요? 작가의 생각을 궁금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작가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난리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작가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전형을 비틀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 지금 시대의 새로움이라고 평가받는단 말이야. 왜 그래? 나중에 영화사 시간에 배워보자고요. 왜 누벨바그가 그토록 중요해졌는지, 왜 그토록 기존의 전형을 비트는 게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작가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 앞에 어떤 전형, 무엇이 어떤 전형인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그거 모르고 어떻게 작가적인 생각이 되고, 혹은 그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왜 작가인지, 이 사람이 왜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평가를 받는지 구분할 수 있냐고요. 내가 좋으면 작가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관객이죠.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니까 감독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일 테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작가주의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도 구분합니다. 왜? 각각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생각 속에 무언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그것을 우리는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국가 안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선 될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건데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작가잖아. 우린 감독이잖아. 예술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고민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쪽에만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접점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의 작가들이 과연 어떤 시대적, 국가적 흐름과 배경 속에서 그렇게 작가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외우는 거. 그렇죠? 외우는 것까지 이거는 그냥 주입하면 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면 실력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모르면 실력이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명확하지? 그렇죠? 이제부터 쌓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쌓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가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정규 수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기 좋아. 왜? 그냥 알려주고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냥 앉혀놓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못했어. 얘 머릿속에 없어. 그럼 어떻게? 남어. 바로 입력하고 가더라고. 이해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해내야만 하는 지점도 있다고. 능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게 전부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서. 감독이라고 하는 그 느낌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괜찮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고 다 같이 작업하고 내가 하나의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는 것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어떤 지점들도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러니 뭔가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당해야 돼요. 오케이? 감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야. 한다는 건 뭐냐면 성과 그 자체가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 몸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야. 흔적으로 남아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들이 몸에 남아있다고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말로 티나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달라. 무언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진짜로 믿어봐봐. 믿음의 영역도 아니야. 알려줄게요.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당분간은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증명하는 거야? 정확해요. 아빠는 우리 고3 친구한테 물어볼 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좀 큰 차원에서의 증명을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일상의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틀렸음을 인정하고 가는 거야.
내가 맞을 리가 없다는 전제로 늘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라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맞을 리가 있어 없어? 당분간은 없을 거라니까.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피셜이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해놔야지. 계속 하나하나 찾아서만 말하는 거야. 아무리 내 느낌상 그럴듯할지라도 출처가 어딘지, 그 출처가 믿을만한지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주장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해돼?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 이건 어떤 흔적으로 남느냐라고 하면 자신감으로 남아.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왜 안 생기냐면 뭘 아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모든 걸 다 모르는 게 돼요. 모든 게 다 근거가 없어진다고.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도 그렇고 없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너 자신감을 좀 갖춰봐 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안 돼요. 너 자신감이 너무 없어. 목소리 크게 해. 눈 똑바로 떠. 입술 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눈 똑바로 떠.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연 자신감 있는 모습일까? 아니에요. 목소리 클 필요도 없어. 작은 애들도 다 갔어. 그냥 확신만 있으면 돼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하는데요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두 번째, 증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 뭐 할 줄 알아야 될까?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진다는 게 뭐지? 혹시 책임져 봤나? 군대 다녀왔으니까. 책임진다는 게 뭐야? 감당해내는 거, 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 좋은데? 또 뭐 정답을 이렇게 잘 말할까? 또 우리 또 현역들은 제가 원하는 걸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제가 맡은 걸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왜? 자칫하면 고집이 될 수 있는 것과 구분시키고 싶은 거야 사실은. 어떤 애는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그것만 해요 라는 건 뭐야? 고집이잖아요. 그것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해내는 거, 그거에서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용어더라.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다른 사람과 관련돼서 살아가는데, 그게 인류 안에서의 관련이든 사회 안에서의 관련이든 그냥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의 관련이든 내가 늘 누군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 앞에 서는 거다. 그게 책임인 것이다. 그러니 글 쓰고 나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너 글 불편한데?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고집스러운 태도인가요? 책임 있는 태도인가요? 고집스러운 태도잖아. 그게 아니라 왜 그럴 수 있는지, 혹여나 그럴 수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를 끝끝내 발견해서 이 안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 내 작품 안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작품에 대한 책임일 것이잖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그렇죠? 그냥 끝까지 해내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가치가 될 수 있는지,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책임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진다? 책임감 있는 느낌으로 이어져요. 영화 찍어봤어요? 내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화 찍어봤어요? 네. 뭐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한강 다리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봐,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속일 수 없다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오케이, 안 물어봐.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요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증이 돼버린다고. 그냥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감당해내면서 몸으로 새겨 넣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돼?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무슨 행동했나요? 학교 갔다. 좋습니다. 학교 가는 것은 행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무슨 행동했나요? 수강신청, 대학교 수강신청. 여기
어떤 과목에 대해서. 운동할 거 좋습니다. 그건 행동이 될 수 있을까? 되죠. 학교 간 거 될까? 잘 생각해 봐야 돼.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종류가 행동과 행동이 아닌 것으로 나눠져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이해돼요? 학교 가는 건 행동일까? 이러면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부모님한테 맞았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나빴어서 뺨을 너무 많이 맞았어.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도 때려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멍이 들었어요. 눈에 멍이 들어서, 그 요즘 말로 하면 가정폭력 같은 건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거든 진짜로. 여튼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엄마가. 근데 그 4학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나는 근데 영화과 가려면 학교 가야 되거든. 집에서는 부모님이 가지마 이 새끼, 너 집에 있어 하는데 꾸역꾸역 해서 학교에 나왔어. 그건 행동일까 아닐까? 행동이겠죠. 그치?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와 오늘은 간 날이 아니야 왠지 마음이 그래. 근데 엄마가 야 이년 빨리 일어나 해서 꾸역꾸역 해서 나왔어. 그건 행동일까 아닐까? 그거까지도 행동. 그러면 눈 떴어. 가야지 하고 나왔어. 요거는? 이건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학교 간 것이지만 무엇은 행동이 되고 무엇은 행동이 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무엇으로 둬야 되냐? 남들이 하기 싫은 거라고 둬보는 거야. 남들이 하기 싫어할 것 같은 것, 혹은 남들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체감을 받아보면 좀 더 쉽게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 한다. 그건 행동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근데 남들이 하기 싫어. 그래서 남들도 딱 하는 만큼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내가 남들이 하기 싫으면 한 번 더 해. 그제서야 움직이는 게 된다고요. 뭔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조차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찐 가만히 있는 거. 그럼 뭐가 돼요? 도태되는 거야. 그러면 뒤로 밀린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적어도 이 냉혹한 입시판에서는 그 원칙에 적용되겠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니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은 것까지 할 것인가. 그것이 몸에 어떻게 남냐 하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요. 그 성취감의 느낌이 달라져야 된다고. 너가 성취감을 느껴봤던 일이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성취감의 종류들이 큰 거의 성취가 아니야. 그 작은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봐봐. 오늘 수업 왔어. 학원에서 수업 들었어. 그럼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뭔가 많이 알았어. 라고 성취감을 느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 적어도 여기 10명. 저번 시간 50명은 다 들었다고요. 누구나. 심지어 현역들은 8시간 연장으로 듣고 갔어요. 대놓고 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저쪽에 있었어. 걔 빼고는 아니야. 너도 괜찮다.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 자, 여튼 괜찮아. 다 하고 갔어. 그러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야, 수업이 끝나서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요. 그제서야 입시라고 하는 판 안에서는. 그때 영화 한 편 더 보는 거 있잖아요. 수업 정리 한 번 더 하는 거. 그리고 영화 막 보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영화 냄새도 맡기 싫은데 그래도 영화제 티켓 예매해가지고 가는 거. 남들이 하기 싫은 것보다 하나 더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남들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라고요. 티도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성취감이 쌓여서 티가 나. 어떻게 티나? 영화제 한 번 간 거 입시에 도움 돼요? 몰라. 나도 잘 모르겠다고요. 어떤 애는 도움 됐지. 근데 도움 안 될 거면 어쩔 건데. 90%는 안 돼요. 10%는 돼. 실제로 안 되냐면 그건 아니라고. 책 읽으면 도움 돼요? 자꾸 물어봐. 도움 되지. 근데 면접 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라면 몰라. 교수님 물어봐야 말을 하지. 어떤 책이 도움돼요? 몰라. 모른다고요. 정답이 있어? 그럼 그것만 읽을 거야? 아니잖아. 근데 도움이 반드시 된다고요. 왜?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가는 게 또 필요하더라. 근데 이것들은요. 왜 OT 하냐면 이것 때문이야. 사실은. 올해부터 이게 생겼거든. 왜? 내가 고칠 수가 없어. 이것들은요. 지극히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거라서 이걸 찝어버리면 상처받더라고. 야 너는 도대체 왜 책임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냐? 어때 기분이? 싫잖아. 상처받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야 너 제발 자신감 좀 키워와. 야 같이 키워와. 할지라도 돼 안 돼? 안 돼.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할 수도 없어. 왜? 나도 나중에 늙어서 막 길 가는데 칼빵 맞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막 이러면서 원한을 사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이건 원한이 돼요. 너 왜 작법론 모르니 그거? 너 왜 플런 모르니 이거 공부해와. 이건 상처가 덜 돼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피드백들이 된다고. 근데 너의 글에는 자신감이 없다. 너의 글에는 책임감이 없다. 너는 글에서 성취감을 전혀 못 느끼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도 죽박 날리고 싶잖아. 네가 뭘 하냐고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유일하게 이걸 해보세요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너가 없다고는 못 짚겠어. 나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친구들의 그 눈빛을 보면 여러분들 발발발발 털 거야. 이해돼요?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나이 20 먹고도 동네 가면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벌써 눈부터 깔았다고.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못 말하겠다고. 다만 이걸 해보세요는 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하는 친구들은 변해요. 희한하게 조금씩 그렇게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런 느낌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 첫 번째가 뭐냐? 증명이 가능해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은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럼 증명한 것만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미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내가 먹는 게 지금 그냥 일반 짜장면인지 간짜장인지 짜짜로니인지 유니짜장인지 그런 것 같아도 다 증명해봐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제서야 뭔가 처음은 짜장면이 나왔어. 아 이거는 미국식 차이니스 웍에서 만든 짜장면스럽구나 라고 근거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미지 분석 때 무조건 아는 이미지만 나올까? 아니야. 100% 아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5% 모르는 이미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알 수 있다고. 근데 적용할 수 있다고. 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의 정의 말고 나머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능력이 가능해져야 되고. 이거는 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느낌 아니라 힘이 있는 거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활용할 수 있다. 활용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무언가를 정의하는 데 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활용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을 만드는데,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 끌어오는 어떤 지점들, 그 활용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 활용력이 생겼을 때 그 다음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응용.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제 새로움이 뭔지를 느끼고 적확하게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어그로 끄는 지점이 아니라 관심 끄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느낌으로 나아가는 거. 그 힘을 기르려면 많은 것들이 동반돼야 되더라. 이해되나요? 자, 요것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할 수는 없어. 이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짚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내 철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그래. 오케이? 다만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더라. 자꾸 보여. 얘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들은 작년까지는 없었어. 올해 새로 생겼어요. 뭘로? 정규 수업이 아니라 특강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무료예요. 일단 무료할게. 농담이고. 그래서 들으란 얘기야. 알겠죠? 들으시고 하시고, 그래서 책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입시는 아니야. 근데 입시야. 입시는 아니지만 입시에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입시가 아닌 입시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공모도 받아요. 특강 제목을 뭐라 할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 구분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또 가기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좀 치열하게 1년만 살아보자. 요것이 되기 위해서 1년을 꽉꽉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심을 낼 필요가 있나? 나의 진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요. 심지어 어떤 느낌이냐면 나 영화 안 좋아하거든. 학생들이 아무도 안 믿어. 이게 내 진심인데 저 영화 이제 싫어요. 해도 안 믿더라고. 자꾸 우디쌤은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합격수에 쓴다니까 애들이.
희한하지 않아? 그럼 교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냐고. 전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요. 왜 안 믿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니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해도 교수님이 아니야, 너는 진심이네야. 이게 원하는 거 아니야? 합격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합격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정말 쉽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저 새끼가 저 말을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내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인간이 먼저 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케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느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간혹 조금 선을 넘어서 터치할지라도 그게 뭐 누군가를 좋고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되나 보다 우디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바로 1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OT 끝났어요. 수업 시작하는 겁니다.